줄 알았는데 갑자기 잘 지내? 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이거 그냥 외로워서 찔러보는 걸까요? 아니면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까요? 헤어지고 연락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보고 싶다는 말도 없고 재회 얘기도 없는데 왜 연락한 걸까? 그거요, 그냥 외로워서 보낸 연락일 수도 있고 진짜 진심으로 그리워서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연락했을까가 아니라 그 연락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연락한 전 연인의 진짜 속마음을 총 7가지로 분석해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썸, 연애, 과거 그 사람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냥 궁금해서. 이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애착을 깊이 있게 형성하고 나에게 익숙했었던 사람, 애착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연결이 끊어지면 너무 당연하게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 직후든 시간이 흐르고 나서라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반드시 느끼게 되거든요. 이별 준비를 장기간 동안 했다면 공허함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별한 경우, 예상치 못하게 또는 나의 판단 미스로 이별을 선택한 경우에는 더더욱 공허함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매일 연락을 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잃는다는 거는 빈자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죠. 꼭 사랑하고 그립다기보다도 그냥 단순히 허전해서, 호기심에 그냥 한번 연락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연락해보는 경우들이 여자분들보다는 빈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헤어질 당시에 좋지 않은 기억이었다면 서로의 자존심이 걸렸거나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끝난 경우라면 편하게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좋게 헤어졌거나 아니면 사귀었을 때 당시의 기억이 정말 좋은 경우 편하게 연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별을 마무리할 때에는 웬만하면은 좋게 마무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호기심 때문에라도 내가 불쑥 생각이 났을 때 자존심을 챙기거나 눈치를 보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연락을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날 당시에 관계가 끈끈했고 친구처럼 쿨한 관계였다면은 더 연락하기가 쉬울 수 있죠. 우리가 재회 연락이나 안부 연락을 쉽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쉬움을 보이는 태도가 될까봐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연락을 못하는 거잖아요. 서로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사이였다면 더더욱 편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요,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거든요. 그냥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다른 의도나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그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미해결 감정을 해소하려고. 이별 후에도 감정적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았고 해주고 싶었던 것도 많은데 그거를 다 못하고 아쉽게 끝난 거예요. 제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해결 감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재회를 하고 싶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면서 이별을 마무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미해결 감정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 다 확인했고 이 사람한테 내 감정 다 표현했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거든요. 이별할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의 속마음,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 채 끝난 경우에는 이 미해결 감정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진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도 정말 이별을 원했던 건가? 나한테 그만큼 감정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상처를 받아서 말을 안 했던 건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내 마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하게 하고 많은 추측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별 당시에 아쉬움이 크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이별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시야가 좁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별 이후에 아, 얘가 사실은 이래서 그랬구나, 얘도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해결 감정이 점점 증폭이 되죠. 이 과정에서도 추측을 하고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잘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헤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적으로 헤어졌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별을 결정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욱하고 이별을 통보를 한 거잖아요. 충동적인 감정 이면에 내가 정리되지 못한 감정, 신중하게 고려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아주 많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또한 미해결 감정 덩어리로 남게 되죠. 이 이별과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뇌는 무엇이든 정보를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완결되지 않은 무언가는 반복적으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이 미해결 감정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미해결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아,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아, 내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 아닌데. 매달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그래? 그때는 걔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있네? 사실 생각보다 얘 되게 많이 좋아했잖아? 이런 후회들도 합니다. 아, 이제서야 걔가 날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줬는지 알 것 같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드네. 세 번째, 죄책감을 지우려고. 이별을 통보한 사람들이 다 쿨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통보했을지더라도 이별을 통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람, 소중한 관계를 끊어내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돼요. 아무리 안 좋아해서 이 사람을 끊어내고 밀어냈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 나 때문에 상처받았겠지? 그래도 우리 한때 진짜 좋았었는데. 걔도 나름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걸 텐데. 특히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 부정적 감정을 감당하는 역량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상황을 당장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이별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는 지옥이 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별을 선택할 당시에 부정적인 정서가 가라앉을 때면 뒤늦게 후회나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아, 그땐 나도 너무 지쳐서 그랬어. 미안하네. 자꾸 생각나네. 살아오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남네.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당장은 그 사람이 이별을 선택할 만한 상황에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진심을 알아보지 못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죄책감을 지우려고 연락한 경우에는 연락 목적이 재회보다도 단순히 죄책감,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연락일 가능성이 커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거나 연락을 받아주는 그 행위 자체에서 위안을 얻거나 아니면은 행여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내 사과를 전달했고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위를 하려고 연락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따뜻한 말을 한들 관계 회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해서 한 연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해서 혹시 이 사람이 나랑 재회하고 싶은 건가?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고 싶다 하면은 편하게 받아주면 되고 재회를 원한다 하면은 죄책감을 덜어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 과정에서도 미해결 감정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매력 확인하려고. 헤어지고 나면 그 연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못하기도 하고 잊겠다는 마음에서 보란듯이 새로운 이성들을 열심히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을 잊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못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더 매력있고 가치 있는 이성들이 다가온다면 새로운 연애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를 시도해도 썸이든 연애든 잘 안 풀리면 자신의 매력을 알아주었던 과거 연인이 떠오르게 돼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해줬는데, 이런 모습도 사랑해줬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해줬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이럴 때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매력,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새로운 이성들에게 잘 안 먹히는데 한때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받아주고 알아줬던 사람에게 아직도 내가 통하는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심리예요. 특히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나 애정을 갈구하는 불안형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죠. 재회를 떠나서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연락을 받아주면 이때부터 이제 어장 속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애가 높은 분들이나 불안형 애착분들이 어장 관리를 많이 하고 주변에 이성들을 많이 두는 근본 원인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들 하죠. 너 생각나서 사진 찾아봤어. 잘 지내? 요즘 어때? 요즘 뭐해? 궁금해는 하는데 보자는 말은 없어요. 혹시나 해서 내가 먼저 약속 제안을 해도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딴 말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애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던 거예요.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 답장 속도, 나한테 표현하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아직 매력이 있지? 나 아직 가치 있지? 나 아직 누군가한테는 인기 있는 사람이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응만 확인하고 답장이 느려요. 연락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지할 말만 하거나 아니면은 답장이 되게 성의 없고 바로바로 답장이 잘 안 옵니다. 그냥 확인하고 끝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연락에 내가 바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갑자기 연락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결국 끊기게 됩니다. 왜? 난 이미 확인했으니까. 왜? 난 이미 내 목적 달성했고 내 가치 확인했으니까. 그냥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있나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5번째, 외로워서. 여러분, 인생은 힘들죠. 그리고 삶은 외롭죠. 새로운 연애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죠. 주변에 이성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률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연애가 뜻대로 안 돼도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기는 한데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헤어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상처받고 마음이 지치면 과거에 내가 의존했었던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연인, 나를 잘 받아줬던 연인이 당연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을 심리적인 안식처처럼 인식하고 느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죠.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강하게 과거 연인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 기지를 강하게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멘트로 연락 많이 와요. 요즘 많이 힘드네.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너가 그래도 내 얘기 잘 들어줬던 것 같아서. 그래도 너라는 사람이 진짜 다정하게 날 챙겨줬었는데. 6번째, 변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인생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직이나 이사나 취업이나 합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새로운 연애에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 풀리거나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익숙했던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죠. 실제로도 재회 연락을 먼저 시도하시는 분들도 대화를 하다가 이별 이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본능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환경은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적응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접촉하게 되는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기도 하고 정체성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때 과거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말을 듣고 싶죠. 너는 예전에도 잘했잖아. 역시 너 잘해낼 줄 알았어. 너 진짜 멋있다. 너 잘하고 있네. 변화와 불확실성은 본능적으로 애착을 찾게 하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가까웠던 만큼 예측 가능했던 사람이었던 과거의 연인, 심리적으로 안전했던 따뜻한 사람은 환경 변화나 새로운 도전에 따른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따뜻한 사람이나 편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잖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연락 많이 오죠. 땡땡아, 나 드디어 합격했어. 당시에 너가 나 많이 기다려줘서 생각나더라. 나 이번에 이사했다. 그 동네 살 때 그래도 너한테 많이 의지했었는데. 나 최근에 이직했다? 준비할 때 너가 나 많이 응원해줬었어가지고 소식 전하고 싶더라고. 7번째, 재회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연락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헤어진 연인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죠. 다른 이성들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만날 당시에 이 사람이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이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날 때 잘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짜증, 시비 걸지 말고 하루라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만날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 결국 끝까지 기억에 남고 이기는 거예요. 만날 때 쓸데없이 기싸움하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헤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재회를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별 이후에도 페인처럼 살지 마세요. 점점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이별 이후에 불현듯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함부로 사귈 수 없는 엄청 가치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만큼 그게 또 엄청난 후회와 재회하고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주거든요. 재회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경우에는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희애가 물려오고 미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후폭풍이 온 거죠. 이 사람 정말 놓치면 안 된다. 꼭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이 사람한테 못해준 거 다 보답하고 싶다. 다시 시작해서 잘해보고 싶다. 그때 내가 서운하게 했던 거 다 만회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폭풍이 아니더라도 이별 이후에도 쉽게 이 사람을 지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과의 좋은 감정이 담긴 장소나 노래, 계절, 추억이 자극됐을 때 더 그리움이 증폭되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이성들을 만나고 소개를 받아도 이 사람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가치라는 거는 꼭 스펙이나 조건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의 특별한 무언가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나만의 둘만의 특별한 무언가? 그런 요소들로 다른 이성들과 절대 대체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또 연애를 할 당시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곁에 있던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연애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고 시간을 혼자 충분히 보내고 나니 아,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좀 든든했네,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매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매달림 없이 단호하게 끝나거나 미해결 감정을 다 제거하지 않고 모호하게 끝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후회 없이 잘 만나보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자극받게 됩니다. 바로 미해결 감정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방어, 분노, 부정적 감정들이 가라앉으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가치와 추억 같은 것들이 부각되고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연락, 그 속마음엔 미련, 외로움, 후회, 심지어 복수심까지 여러 감정들이 얽혀있죠. 그 연락을 반가워해야 할지, 끊어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당시보다 달라지고 성장해 있어야 관계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관계를 바라보는 내 감정과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 연인의 연락을 재회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